오늘은 좀 독특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미국 최대의 카지노 리조트 사업 운영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과 지난달 마이클 조단이 지분을 취득하고 특별 고문으로 취임했었던 온라인 도박 시장 2위 업체인 드래프트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 초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잖아요. 이분이 쓴 책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일부를 보면 얼마만큼 우리 신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용인즉슨 좋든 싫든 도박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박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 삼가해야 한다. 확실한 최선의 방법은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노련한 도박사들이 카지노판에 $100를 풀고는 나머지 돈은 호텔 금고 속에 보관하는 것처럼 현명한 투자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미미한 비중만큼만 충동 구매용 비상금 계정으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전체 재산의 10%는 투기적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 투기 계정에 있는 돈과 투자 계정에 있는 돈을 절대로 섞지 말라. 투기적인 생각이 투자 활동에까지 흘러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산의 10% 이상을 비상금 계정으로 두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새로운 신성장주, 부각성장주에는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IPO한 그런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신성장주들은 투기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많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성장주들 막 하루에 10%, 20%씩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자하고 싶은 욕구, 또 어떻게 보면 투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죠. 왜냐면 10년 동안 가져갈 종목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20%막 뛰었다고 투기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은 최초 벤자민 그레이엄이 썼을 때는 1973년도였었어요. 미국 스포츠 도박 및 온라인 도박 시장은 2019년 $15억 수준에서 2025년 $120억 규모로 연 42%의 속도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간접적인 스포츠 도박 합법 판결 이후 지금까지 23개 주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으며 2025년까지 38개 주가 합법화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인당 도박 규모를 50불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도박 시장은 2011년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6개 주가 도입했고 스포츠 도박에 비해 주 정부들의 도입 속도가 느리지만 1인당 베팅 금액 증가에 힘입어 시장 규모는 2019년 연 $5억 에서 2025년 $30억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미국 도박 시장 침투율이 1%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카지노 등이 강제로 셧다운되면서 온라인 도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죠. 그리고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 시장은 여전히 신생 산업으로 향후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요새 특히 주 정부들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어 도박 합법화 등을 통한 추가로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세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들이 늘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도박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도박과 투기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펜 내셔널 게이밍의 CEO인 제이 스노우더는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여러분은 미국의 75%에서 80% 주에서 향후 4, 5년 내에 합법적인 도박이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보다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단언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스포츠 도박 산업 추정 규모는 이렇게 2030년, 2025년 7빌리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골드만삭스는 2033년까지 28빌리언. 그래서 라운드 힐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도박에서 돈을 더 많이 벌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명한 4개의 회사 중 펜, 바스툴, 드래프트킹, 펜듀얼이 있는데 펜이 바스툴을 인수했고 이 펜듀얼은 아직 상장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4개 중 누군가일지는 몰라도 스포츠 도박 산업에 태클을 적용하면 향후 수년 안에 그 극적인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은 자신이 개발한 앱을 통해서 스포츠 베팅을 게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도박 산업에도 플랫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펜 내셔널 게이밍 먼저 한번 살펴보면 2019년 매출 기준 미국 최대의 지역 카지노 리조트 사업 운영 업체입니다. 19개 주에서 41개의 오프라인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카지노를 메인으로 2019년 기준으로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인디아나, 아이오와, 미시시피, 네바다 6개 주에서 오프라인 스포츠 도박 사업과 자회사 펜 인터랙티브 벤처스를 통해 아이게이밍, 온라인 카지노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0년 1월에 발스톨 스포츠 지분 36%를 1억 6,300만 달러에 인수하고 최대 40년간 발스톨 스포츠의 콘텐츠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며 오프라인 스포츠 도박뿐 아니라 드래프트킹과 팬듀얼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발스톨의 창업자는 버핏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자신이 캡틴이라는 그런 말들을 남기며 일부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폴트노이입니다. 2019년 매출은 총 42억 6,900만 달러인데요. 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80.5%고 카지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식당, 호텔 등 부대 시설의 이용에 따른 매출이 19.5%를 차지합니다. 100% 미국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 중이며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기업명에서 드러나도 북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했기에 북동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2분기 매출을 보시면 전분기, 전전분기에 비해서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오프라인 카지노 매출이 크게 악화되었죠. 총 방문객이 줄어서 매출도 줄었지만 코로나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1회 방문당 지출액은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반기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상의 이유로 50세 이상의 고객이 방문이 급감했던 반면 21에서 45세 사이가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계층 중 지역 카지노를 처음 방문했다는 비율이 이전 대비 크게 늘어난 만큼 이들 중 상당수가 액티브 커스터머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많은 주들이 2018년 6월 기점으로 속속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거나 합의화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발병 전 2020년 2월 기준으로 15개 주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으며 3월에서 6월간 6개 주와 워싱턴 DC가 추가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2년간 21개 주가 빠르게 합법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미국 4대 스포츠 기반 베팅은 전통적인 카지노 모델에 비해 젊은 층의 감신도가 높고 평균적으로 여성에 비해 스펜딩 펄 비짓 금액이 큰 남성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의 스펜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도박 시장으로의 진입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제 온라인 도박 시장 2위 업체인 드래프트킹을 보시면 이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올해 이제 스펙 상장 이후 좋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스포츠 경기 지연 및 취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장기 그림은 여전히 유망하지만 단기 불확실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쯤의 전망이었는데 요새 그래도 뭐 메이저리그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킹에 대한 것은 9월 28일 시킹 알파 기사에 보면은 이 마이크 나델이 쓴 내용이 있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번역하여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기려면 드래프트킹에 거세요. 지금이 모든 재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데요. 드래프트킹이 4월에 스펙 상장됐죠. 그리고 마이크 나델은 두 달 6월 25일에 150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는 아직 만족스럽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오렌지색 줄이 애플이고 보라색이 드래프트킹이에요. 이 3개월 동안 약 80% 정도의 이익률을 가져다 준 주식을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합니다. 매도하고 성장주에 투자를 더 할까? 아니면 계속 놔두고 얼마나 클지 지켜볼까? 표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24년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의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51% 지금 성장해서 이 많은 상승이 예측이 되죠. 2021년 29, 2022년 33,
스테이트, 2024년에 39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가네요. 이번 9월만 해도 드래프트킹이 ESPN, 뉴욕 자이언트, 마이클 조던, 야구 시카고 컵스 등과 중요한 계약들을 따냈습니다. 이 새로 상장된 기업들을 애널들이 분석하려면 몇 달이 소요되는데 벌써부터 드래프트킹에 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알구스의 애널리스트인 존 이도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맥과이어, 벤치마크, 오픈헤이머에서도 바이고요. 바이. 여기 다른 애널들도 불리시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 아웃퍼폼 위주로 되어 있죠. 점점점 이제 홀드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릴 차례인데요. 과연 드래프트킹과 계속 갈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부분을 분석한 결과 저는 드래프트킹을 계속 가지고 있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네요.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업계의 선두주자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97년에 아마존이 상장되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좀 남기고 주식을 팔고 나서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을 텐데, 이분은 드래프트킹을 팔고 2043년에 그들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러네요. 벌써 23년 전 얘기니까 아마존이 상장되었을 때 이 회사가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보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비율을 늘려갈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펜 내셔널 게이밍과 드래프트킹을 제가 다루면서 참 쉽지 않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나델처럼 불리시 성향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킹알파가 유료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번역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very bulish부터 지금 베어리시까지, very bearish까지 나와 있어요. 한참 주가가 엄청 잘 나갈 때는 불리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펜 내셔널 게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애널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 당시 50불에서 65불 이렇게. 그래서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 계속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어제 그제 좀 펜 내셔널은 조금 이제 조정이 왔고, 썬런은 지금 이제 아직 많이 오진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 내에서 이런 종목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fee를 가지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종목들을 결론 내리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주식 투자는 어차피 길게 하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